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취임식 하는 거야, 나? 예. 예, 저는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지키고 수강생의 대통합을 위해서 노량진의 평화와 행복을,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은 우리 교육과정행 교과서 라는 이름으로 이미 3, 4월에 강의가 진행이 됐고요. 이번 강의는 교육과정 교과서를 보는 눈 중에 독서 과목이 될 겁니다. 지금 5월, 6월이 예정이죠. 8주 동안 진행이 될 건데 지난 3, 4월에는 조금 학원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학원법을 준수하고 다 모두 법을 준수해야 되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한 주가 이렇게 축소되는 바람에 다른 날로 이렇게 조금 이동이 되어서 수업이 진행됐고, 이번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8주 동안 수업이 진행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그 교육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는 독서 교육과정하고 교과서.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이론 자체도 좀 덩치가 크고 내용도 좀 적지 않은 편이고, 그 다음에 그 문학교육과정. 물론 우리가 금요일날 문학 수업을 진행하지만 그 금요일날 진행하는 문학 수업에서는 교육과정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문학교육과정을 따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문학교과서 또 같은 형태로, 지금 여러분에게 자료가 나갔을 거죠. 그러한 동일한 형태로 교과서에는 어떤 성취 기준이 어떤 건지 확인하고, 그것이 어떻게 교과서에 또 실현되어 있는가. 아주 별스럽거나 특별하지 않다. 결국은 문학 같은 경우는 문학을 보는 눈을 갖추면 아마 보는데 크게 화독작보다도 훨씬 더 쉽게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정은 4주 동안 독서 교육과정행 교과서를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월 4주 동안 문학 교육과정행 과 교과서를 보게 될 것이다. 단 이거는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진행하다가 조금 딜레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게 4주씩 독서와 문학 교육과정하고 교과서를 진행한다는 거 일단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있죠. 네, 어떤 건지 먼저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3, 4월과 동일한 형태로, 형태는 같으니까 3, 4월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아마 비슷한 형태로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가 그 제일 두꺼운 자료죠. 국어과 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국어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군 읽기라고 되어 있는 가장 두꺼운 부분의 자료가 나갔을 겁니다. 읽기라고 되어 있죠. 바로 독서 부분입니다. 형태는 이따 좀 더 설명하고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그 답지죠. 우리 학습활동 답지. 똑같아요. 뭐 보면 여러분, 그러나 처음 또 보는 친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활동 답이 내용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독서 같은 경우는 그 교과서 본문이, 실제로 교과서에 본문이 실려 있는데 분량이 많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자료에다가 모두 실을 수가 없어서 그 중에 조금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따로 뽑았어요. 그래서 여기 뭐 우리의 얼굴 하회탈이라는 제목이 들어있는 이런 글이 들어있죠. 요 글은 요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글입니다. 글. 교과서에 들어있는 글. 우리의 얼굴 하회탈, 뭐 중학 읽기 4, 뭐 넘기면 이제 그런 글들이 들어있어요. 좀 긴 글들. 짧은 글들은 그대로 자료에다 실었고, 좀 거기에 들어가서 너무 비중이 좀 분량이 커진다 싶으면 따로 뽑아서 몇 개의 자료를 따로, 그 본문을 따로 뽑아놨으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한테 지금 안 왔는데, 또 하나 여러분들 그 독서 기출 문항 갖고 있죠. 1997년부터 2017년까지 7학년도죠. 2017학년도 작년에 우리가 시험 봤던 것까지 문제가 모두 편집되어서 모여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고 다녀야 돼요. 언제나 소지를 하고 다니다가 제가 꺼내서 한번 봅시다, 열어서 좀 확인해 봅시다, 이런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럴 때 언제나 여러분들 좀 확인하기를 바라고요. 이 자료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이걸 분리해가지고 뭐 스테이플러를 빼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기출문제 본문 분석도 시키고, 문제 분석도 시키고, 또 답지 분석도 시키고, 발문 분석도 시키고, 그럼 그것들을 그 안에다가 모두 넣을 수가 없잖아. 좁으니까. 그러니까 따로 뭐 A4 용지에 워드로 작성해도 좋고, 그게 제일 좋겠죠. 워드로 본문도 한번 이렇게 분석해보고, 제시문도, 발문도, 조건도, 또 과거 객관식인 경우에는 1, 2, 3, 4, 5번 그런 답지들도 한번 싹 뭐 워드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이제 너무 힘들다면 뭐 수기로 해도 좋고, 그걸 해서 껴 넣으면 돼. 억지로 그 좁은 데다가 뭐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필요한 부분은 뭐 뒤에다 붙여도 좋고, 그 여러분 알아드린 뒤에다가 뭐 2008년도 뭐 3번 이런 식으로 번호만 붙이면 뒤에 분석과, 그죠? 문제 분석과 제시문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좀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펴서 볼 수 있도록. 문제를 꼭 못 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계속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만 기출을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들여다봐서 뭔가 안 보이던 게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식을 아예 좀 바꿔. 이렇게 예전엔 몰랐으니까 난 지금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이걸 들여다볼 시간도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꺼내서 한번 앞으로도 돌아보고 뒤로도 돌아보고, 객관식만 보기도 하고 주관식만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보다 보면 예전엔 안 보였던 게, 또는 예전에 눈에 안 들어왔던 거, 이런 것들이 눈에 띌 때가 있어. 그게 풀린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게 자꾸 왜냐면 인식이 우리가 자꾸 기억을 까먹기 때문에. 한번 풀었다고 해도 기억을 까먹으니까 자꾸 되돌리면 뭔가 내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뭔가 못 봤던 걸 봤어. 근데 못 풀어. 그 마음속에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수업을 하거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그때 봤던 게 기억이 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못 풀어도 좋다. 여기서 내가 풀어줄 거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거니까 언제든지 한번 이렇게 앞으로도 넘겨보고 뒤로도 넘겨보고 또 중간 부분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훑어보는 작업들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꼭 좀 이렇게 옆에 두고 그렇게 공부를 좀 해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눠드린 그 자료 중에 두꺼운 우리 자료 있죠? 국어과 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국어, 중 1-3학년군 읽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3, 4월 마치면서 또 공약을 했죠? 일단 시간을 잘 이렇게 또 지키는 것도, 그죠? 어쩔 수 없었어. 지난번에는 한 주가 이렇게 비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보충하느라고 좀 과하게 보충이 된 것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너무 이게 하여튼 그 약속을 좀 지켜서 잘 마무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쪽을 여러분 보면 일단 이름부터 잘 맨 위에 지금 이 교육 과정이 어떤 건지 다시 확인하세요. 맨 밑에 그 꼬릿말에 보면 교육 과정엔 교과서를 보는 눈, 독서, 교육과학 기술부 고시 제 2012-14라는 거 확인하세요. 항상.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어떤 교육 과정이든 이것만 보면 돼. 이 이전의 교육 과정을 들춰볼 필요도 없고 기웃거릴 필요도 없고, 그죠? 마찬가지로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역시 2015 교육 과정 독서 부분을 함께 이렇게 자료를 드리고 함께 이렇게 훑어볼 거야. 여러분 3, 4월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억지 부리지 않아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이것만 공부가 잘 되면 15 교육 과정은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눈에 보인다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그게 성장이다. 잘 안 보이고 외우려고만 했던 게 그렇지 않고, 이렇게 12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천천히 들여다보고 정리도 해보니까 15교육과정을 보니까 뭐가 달라졌는지 좀 보이고, 이런 것들은 좀 새롭게 들어간 것도 보이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눈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15나 뭐 공구 이런 데 기웃거리지 말고 지금은 2012 교육과정에 역시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랄게요. 자, 맨 위에 제목 다시 한번 볼게요. 국어과 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국어. 중학교 1, 3학년 군 중에 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뒤로 넘어가서 쭉 다 실어놨어요. 앞부분에 고등학교 1, 2 또 심화 우리 교과서 독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모두 실어놨어요. 앞부분에 다. 그걸 다 지금 볼 수는 없고요. 오늘 지금 앞부분 할 부분만 먼저 좀 볼게요. 자,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중학교예요. 중학교 교육과정.
1, 3학년, 중학교 1, 3학년군 내용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죠? 외울 필요는 없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이해만 하면 된다. 보면 역시 화법이나 작문과 마찬가지로 실제, 지식, 기능,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지식, 기능, 태도, 실제. 그래서 실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실제는 어떤 것이냐? 안에 보면 다양한 목적의 글을 학생들이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이야. 우리는 물론 우리들은 선생님과 아이들을 위한 거야. 그렇게 일단 전제를 해야 돼요. 이건 우리 시험에서 별로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맞죠? 이건 우리 시험을 위해 나온 게 아니라 학교, 공교육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계획서예요. 계획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렇게 좀 전제를 잘 이해합시다. 즉, 학생들은 다양한 목적의 글을 읽도록 선생님이 지도해야 한다. 맞죠? 그렇게 되려면 선생님이 먼저 읽어야 되죠. 언제나 나는 하지 않고 누구를 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정보 전달하는 걸, 설득하는 걸, 친교 및 정서 표현의 걸. 낯설지 않을 겁니다. 이미 화법과 작문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읽기에서도 정보를 전달하는 글도 많이 읽도록 시켜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아이들이 목적이 있잖아. 궁극적인 아이들이 도달해야 될 건 뭐죠? 1번, 결국 읽기를 포기하고 학교를 떠난다. 2번, 읽기에 진저리를 친다. 3번,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그쵸? 정보 전달하는 글을 즐겨 읽으려고 한다. 뭐겠어요? 3번이죠. 그게 목적이야. 그걸 위배하거나 그걸 도달 못 시키면 아무리 여러분들 낱낱이 어떤 기능들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쳤다 할지라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게. 그 실패한 대통. 실패하는 거야, 그게. 성공한다는 건 뭐냐? 결국 아이들이 내 수업을 듣고 정보 전달하는 글을 즐겨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두 번째, 설득하는 글이죠.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올바로 지도해서, 설득하는 글에 대해서 올바로 지도해서 아이들이 즐겨서 설득하는 글을 읽고, 그렇죠? 스스로 흥미있게 찾아 읽도록 만드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친교 및 정서 표현의 글. 다양한 이런 글들을 읽게 만들어서, 읽게 만들고 또 흥미를 갖게 만들고 즐겨 읽게 만드는 것. 그게 교사의, 국어 교사의 목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역시 매체가 요로 올라왔죠. 매체가 독서에서 실제 부분으로, 매체라는 건 어찌됐건 이제 인쇄된 것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읽기 그러면 이제 인쇄된 종이 이게 아니라는 건 이제 알죠. 그러면 모두 읽기가 되죠. 무엇도 읽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화법이나 이런 것과 또 연관이 되지만 광고도 읽는다고 말해요. 맞잖아요. 광고는 물론 말과 어떤 음성 언어적으로 화법과 연관이 돼 있지만 독서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왜? 그들이 그 방송이, 광고가 정말 올바른 것인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그죠? 그런 것들을 파악해내는 것. 그런 걸 우리가 모두 읽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찌됐건 매체, 또 다양한 인터넷 매체, 영상 매체, 다양한 어떤 것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실제 다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지금 당장 손을 들어서 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 못할 거 없습니다. 됐죠? 그럼 수긍하고 넘어가는 거야. 다음, 지식, 기능, 태도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지식은 읽기의 본질과 특성을 역시 이해해야 한다. 이것도 이제 가면서 설명이 될 거예요. 읽기 자체도 역시 뭐가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죠? 읽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특성도 있고, 본질도 있고, 특징도. 그러나 읽기에 가장 바탕이 되는 본질과 특성은 뭡니까? 바로 저자와의 뭐죠? 뭐야? 저자, 즉, 이건 글쓴이잖아, 여기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자와의 뭐다? 싸움이다. 소통이다. 소통. 상호작용이다. 교섭작용이다. 교호작용이다. 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읽기의 유형.
유형, 이런 것도 이제 낱낱이 살펴볼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 번째, 읽기와 맥락. 근데 이 맥락이란 말이 여러 가지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맥락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읽기라는 것은 맥락을 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제 하여튼 좀 더 들어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보면 이해되고요. 두 번째, 기능 부분입니다. 기능. 이 기능 부분은 우리가 화법 작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때의 기능은 전략과 구별되는 기능이 아니다. 여기서는 아니다. 여기에서는 이 기능은 전략과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좀 더 큰 개념의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과거에 기능 중심의 어떤 그런 장문관이라든가 독서관이라든가 하고는 관련 없어요. 기능과 전략을 포함한 더 큰 개념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요. 가만히 여기를 들여다보면, 이것도 가만히 들여다봐야 보여.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해 못할 게 없어. 보세요. 낱말 및 문장의 이해, 이거 좀 독서죠? 읽기를 하는데 낱말을 이해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야 이게. 또 낱말이 합쳐져서 커진 문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독서가 진행될 수 없다라는 전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낱말과 문장이 이해가 되었으면, 뭐 꼭 쓰면이지만, 자,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이제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 내용을 이해한다는 건, 어찌 보면, 이걸 다른 말로 조금 이렇게, 우리 뒤에 할 거야. 심화 교과서에 하나씩 다 들어있는데요. 조금 말을 바꿔주면, 바로 내용 확인하는 건 사실 있는 그대로, 무엇을 표현했는지, 있는 그대로 확인해내는 거. 확인해내는 거. 맞죠? 그래서 좀 사실적 읽기가 되겠죠. 읽기니까. 사실적 독해라고 해도 되고, 사실적 읽기라고도 해도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적 읽기만 갖고는 작가의 의도라든가, 그렇죠? 표면에 드러내지 않은 많은 것들을 확인해내기 어려워. 그럼 그 다음이든 이게 꼭 그 다음이라고 꼭 말할 수가 없어. 왜? 사실적 읽기를 하면서 추론을 할 수도 있고, 추론을 한 후에 사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다음은 아니지만, 다음이 바로 추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추론적 읽기죠. 즉, 작가가 또는 저자가 표면에 드러내놓지 않은 의도라든가 숨겨진 어떤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내는 작업. 그럼 추론하기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뒤에 다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올 거야. 사실적 읽기는 그대로예요. 단어, 문장, 구, 절 이런 것들 의미를 쭉 그대로 파악해내면 돼. 그 추론하기는 그럼 뭔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글을 추론해서 읽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방법이 있어야 읽을 거 아닙니까? 물론 말로 못해도 여러분들은 추론을 하고 있어요, 전부. 그렇죠? 그러나 그거를 좀 우리가 교사가 될 거니까 입에 꺼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될까? 추론하는 방법은. 추론은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탐정이 된다.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 교육과정이나 이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 뭐냐? 첫 번째, 글 정보. 글에서 일단 찾아내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 명시적으로 글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뭔가를 이렇게 조합해 보는 것. 두 번째는 바로 독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추론적 독해라는 부분에 들어가면, 자, 지금 여기서 모두 다 하려고 하지 마.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추론도 했어. 이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보들, 암시적으로 넣어놓은 것들을 글에 있는 정보와 나의 배경 지식을 토대로 결합해서 또 읽어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모두 해야 된다고? 바로 비판적으로도 읽어야 되죠. 비판적이라는 게 우리가 자꾸 착각해. 자꾸 욕하는 거라고 생각해. 무대뽀로 욕하는 거. 그건 비판이 아니야. 그건 아무튼 욕하는 거야. 비판이란 뭐여야 되죠? 과연 이 글에 또는 이 필자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 용인할 만한 것인가? 공정하냐? 시험에도 나왔지만 신뢰할 수 있는가? 주장에 대한 근거가 또 그렇죠? 타당하고 신뢰롭고 공정한가에 대한 것을 판단해 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비판이라고 말한다. 오늘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죠. 바로 어제 당선이 되고, 뭐 여러분이 뭐 뽑았던 분이든 안 뽑았던 분이든 뭐 기호 15번도 막 6천 표씩 받고 그러대요. 뭐 기호 2만 표씩 받고 그런 분도 있어요.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겠죠. 수전증인가? 어디 찍었는지 모르지만 참 자기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전 15번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그건 뭐 자신의 자유니까. 어찌됐건 내가 뽑았건 아니건 어찌됐건 41%라는 숫자로 대통령 선거에 지금 당선이 됐고, 오늘부터 이제 첫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지지했던 후보이고 또는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이고 하니까가 아니라 당선됐으면 인정해야 되죠. 인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 비판적인 시각이란 뭐냐면 욕하는 게 비판이 아니라니까. 그분의 앞으로의 국정 운영이 타당한 것인지, 용인할 만한 것인지, 신뢰할 수 있는지, 공정한지를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면 참으세요. 참지 말고 당장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뭐 청와대 아고라 광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민원을 넣는다든가. 그래서 그게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건전하게 해야 돼. 자꾸 삐뚤어진, 그러니까 자기의 왜곡되어 있을수록, 내 마음이 왜곡되어 있을수록 그런 표현이 왜곡적으로 나옵니다. 자기 인격을 보여주는 거야. 글을 보면요, 이게 삐뚤어진지 아닌지 보여. 그게 비판할 만한 소지가 있어. 근데 그것을 비판이라고 해도 건강하게 비판해야지. 비판할 일을 했다고. 그런데 이쪽에서 공격할 때에는 건전하게 비판하는 게 맞는 거야. 삐뚤어지고 왜곡된 마음으로.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우리는 감시해야 돼, 국민이. 감시한다는 건 범죄자로서의 감시가 아니라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국민을 무시하지 않도록, 국민을 두려워하도록, 그렇죠? 그런 비판적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그렇게 냉철하게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감상적 독해가 또 따로 있어요. 감상적 독해. 주로 이렇게 조금 더 심미적인 어떤 부분, 또 조금 비문학적인 글보다는 또 약간 좀 문학성이 가미된 이런 부분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 빠져 있지만, 여기는 없지만 실제로 우리 심화에 가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창조적 독해. 그럼 창조적 독해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한번 미리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 독해,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감상적 독해, 그 다음에 창조적 독해라는 게 하나 더 있단 말이야. 그럼 창조적 독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못해도 괜찮지만 머리를 자꾸 굴려봐. 자꾸 머리를 생각해보는 거죠. 창조적 이란 말 들어가면 자꾸 무슨 창조경제 들어가서 안 좋은 이미지 이런 것만 떠오를 수도 있지만, 창조적 독해는 어떻게 하면 창조적 독해가 되죠? 내 마음대로 읽는 거? 내 마음대로 창조해내서 막 읽는 거?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렵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분명히 글에는 필자의 의도가 들어있죠. 그걸 우리가 읽어내는 게 맞아. 근데 필자 자신도 미쳐. 나는 이런 의도로 이렇게 드러낸 거야 했는데, 독자가 필자가 다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한 것 말고도, 그래서 이게 이 글이라는 게 이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읽는 독자가 그 안에서 필자가 미리 예견하지 못하거나 의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 여기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나쁜 경우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듣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들었어, 이런 경우 있죠. 이게 나쁜 경우만 있는데 좋은 경우도 있다는 거야. 창조적 독해는 좋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의도적으로 요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어, 독자들에게. 그런데 독자가 나는 요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나도 미처 모르고 있는 의도를, 좋은 의도를 찾아내는 것. 이해됩니까? 또는 하나 더, 내가 낸 의도와 본인의 의도, 즉 독자의 의도,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의도가 딱 맞물려서 작가도 독자도 미리 예견하지 못했던 읽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근데 이런 읽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아주 깊은 철학적 읽기에서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새 교과서로도 고전, 지금도 있고 이전에도 있었지만 왜 고전 읽기가 필요한가? 그 고전은 동양 고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동양 고전, 서양 고전 이런 가벼운 책들만 읽을 게 아니라 서점에 가면 막 베스트셀러가 되는 요즘에 뭐라 그래요? 그걸 자기 개발서? 성공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많은데 그런 것들의 상당수가 여기저기 그냥 표면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요만한 인터뷰들을 쭉 많이 따서 모으면 그러면 그게 성공의 어떤 비결이 되냐? 그렇진 않다. 진짜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이 공부하기 바쁘고 저 공부하기 막 바쁘다 그러잖아요. 시간도 없고 막 그렇다고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읽을 시간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잖아. 혹시 이거 문학 이제 여러분은 많이 바뀌었지만 문학 작품 원문 1월 달만 해도 읽어라 그러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죠? 그 눈가를 나한테 던질 요량으로 잘하면 던질 것도 같아. 나한테 다 알려줘야지. 왜 날 들어 읽으라 그러냐? 시간이 없다. 나는 이것저것. 여러분 빌 게이츠보다 바빠? 빌 게이츠보다 부자야? 부자냐고 입이 있으면 말해봐. 그런데도 꼭 빌 게이츠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독서를 한다는 거예요. 읽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할 일이 많겠냐고. 얼마나 많은 그 기업을 운영하고 수많은 보고서를 받아야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회의를 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 세계의 부자가 그죠? 세계 몇 위 안에 드는 부자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독서를 하고 있다는 거야. 1시간 이상을 뭘로 설명해야 되냐는 거죠. 읽을 시간 없어.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그죠? 읽어야 한다. 깊이 읽어야 한다. 그건 우리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야 창조적인 생각도 나오고 더 깊이 있는 철학적인 그런 사고도 할 수 있겠죠. 마지막 그다음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이건 무슨 말이야? 말을 바꾸면 상위인지죠. 초인지. 내가 읽고 있어 무엇인가. 그런데 잘 안 읽혀. 그럼 뭐야? 이유를 생각하라는 거죠. 원인이 무엇인지, 왜 안 읽히는지. 이걸 안 따지고, 이건 무시해버리고, 겉봐, 이건 어려운 내용이야. 이건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래. 겉봐, 내가 이런 식의 공부를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왜 안 읽히는지. 단어. 그럼 더 깊이 들어가야 돼. 왜 안 읽힐까지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단어를 모르는가. 그렇죠? 아니면 배경 지식이 부족한가. 아니면 너무 시끄러운 곳에서 읽는가. 아니면 너무 조용한 곳에서 읽는가. 아니면 오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엄마한테 승질내다가 돼지가 혼나고 기분 나쁘게 나왔는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인이 영향을 미쳤구나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맞다 이렇게 해서 이러니까 내가 잘 이렇구나. 그럼 환경을 좀 바꿔본다든가 그렇죠? 엄마한테 개기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바꿔서 하도록. 그게 상위인지. 그래서 진짜 성공하는 친구들 성취를 이루고 빨리빨리 성취를 이루고 남이 보기에 조금 쉽게 이뤘다라고 보는 친구들은 이걸 잘하는 거예요. 상위인지를 하게 되면 뭐까지 봐야 되냐면 자기 단점까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보려고 해요. 보기 싫어. 외면하고 싶어. 감추고 싶고 조금 잘하는 거 요것만 가지고 하고 싶어. 그러니까 못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죠. 그건 상위인지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편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고. 온통 나를 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해. 돌아가서 또는 지금이라도 자꾸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 자, 가만히 보니까 기능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되게 어려운 내용인 줄 알았는데 기능이니까 아이들이 이런 기능을 갖도록 교육하라. 뭐야? 낱말, 문장을 이해하도록 교육하라. 맞나요? 그러니까 뭐 시켰어요, 여러분에게?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읽을 때 뭐부터 찾으라고? 단어부터 찾아서 단어의 의미 확인하라고 했죠. 처음에 그것도 무시했어. 왜? 그건 국어를 전공한 사람들이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절대 그렇지 않다.
의외로 우리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질문하면 다 순환 논증에 오래 걸려 있어. 이건 그런 거죠. 그거 왜 그래? 이거니까요. 이거 왜 그래? 이거. 그리고 단답밖에 못해. 그립다가 뭐야? 뭐 그리움은 뭐 보고 싶은 거겠죠. 이거 그립다는 보고 싶다. 그럼 보고 싶다는 뭐야? 그리운 거죠. 이게 순환 논증이죠. 오류.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의 의미를 물어보면 단답으로밖에 말을 못해. 그 단어를 유의어로 바꾸는 정도밖에 못한다고. 그게 어떤 감정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참 많이 볼수록 많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 더 이전부터 그 연습을 많이 해온 친구들일수록 빨리 읽히는 거야. 그러니까 난 왜 빨리 안 읽힐까? 난 왜 시간이 걸릴까? 난 왜 잘 안 될까? 이유를 돌이켜 보면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이제 앉아서 또 어떻게 그러지 마. 익혀야지. 그럼 지금 이 순간 단어를 모르면 모르는 단어 자꾸 찾아서 의미를 확인해 두는 그것만이 성장하는 거지. 아무리 앉아서 보채고 왜 안 돼? 왜 나는 빨리 못 읽으라고 아무리 땅바닥을 쳐도 손만 강해질 뿐이야. 손에 구두사만 박히고 의미 없는 짓이라는 거죠. 두 번째,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알았으면 이제 문단이나 그 문단들의 내용을 연결해서 표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론하고 보이지 않는 암시적인 내용들을 내 배경 지식과 글에 있는 표면적 어떤 내용을 통해서 추론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 감상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모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것들 바탕에는 또 항상 조정하고 점검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기능 딱 보니까 눈에 보이죠? 그럼 이렇게 이해만 하면 돼. 까먹더라도 다시 한번 봤을 때 요거는 읽기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수준이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외울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외우는 문제 안 나오니까. 마지막 태도는 크게 말할 필요 없죠. 즐겨 읽도록 만들어줘야 돼. 여러분들의 몫이야.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즐겨 읽는 문화, 그것이 가치 있구나, 그것이 의미 있구나, 그것이 재미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교육은 어떻습니까? 읽지 않아도 돼. 읽을 시간이 어딨어? 읽는 건 괴로운 거야. 읽어봐야 의미 없어. 시간 낭비야. 이렇게 많이 우리가 알고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잘못 배운 거죠. 칠판에 그다기 밑줄 치고 별표 치고 노란색 빨간색 이런 것만 했지. 또 이 글에다가 밑줄 뭐 치고 막 뭐 붙이는 거나 했지. 그죠? 정말로 즐겨 읽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못 배워왔다면 이번 기회로 우리도 즐겁게 한번 읽어보고 괴롭겠지만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용체계가 이렇게 중학교 교육과정 내용체계가 지식, 기능, 태도, 실제 이런 과정으로 돼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학년군별 세부 내용 1, 3학년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자 했는데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 한 번만 짚고 갈게요. 학년군 성취 기준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독서의 성취 기준이 아니에요. 읽어보면 알아. 이거 4줄이지. 학년군 성취 기준 있지. 요 4줄이 독서 영역의 학년군 성취 기준이 아닙니다. 따로 학년군 성취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좋은 말 다 들어있죠? 일상생활 각서에 필요한 통합적인 갖추고 상대의 의도를 고려해 상호작용하고 좋은 말 다 들어있죠? 그 뒤에 여러 상황에 적합하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화법이 들어있는 거야. 여러 유형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고 독해가 들어있는 거고 독서가 표현 효과를 고려하면서 글을 쓴다. 장문이 들어있는 거고 어휘 능력을 확장하고 국어 문법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문법이 들어있는 거죠. 문학 작품을 다양하면서도 주체 관점을 해석한다. 문학. 그래서 요 학년군별 성취 기준에는 영역이 모두 들어있다라는 거. 모두 들어있다. 말하기, 그렇죠?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이 모두 포함된 통짜리 학년군 성취 기준이다. 이거 이해만 하면 돼. 외울 거 없어 이것도. 그렇구나. 이렇게. 다음 이제 영역별 성취 기준이 바로 요 독서와 관련돼 있죠.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어야 돼요. 꼭. 다양한 유형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다양한 유형은 어떤 유형이다?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 이것을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죠. 글을 읽기 목적과 상황. 분명히 이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읽는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읽기 전략을 사용하여 읽기 전략 굉장히 많죠. 전략은 기능과 다릅니다. 이때 전략이 전략 중심을 말해요.
이때 전략 중심의 반대말이 기능 중심입니다. 기능 중심이라는 말은 이따도 또 설명드립니다. 읽기에 있어서 기능 중심이라는 건 순서대로 가야 돼. 역시 선조적이야. 단계가 있어요. 분절적이야. 즉, 다시 말하면 단어를 해독할 수 있으면 그 이전 단계, 의문을 조합해서 단어를 확인할 수 있으면 문장을 구와 절을 이해할 수 있고, 구와 절을 이해할 수 있으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 문장을 이해할 수 있으면 문단을 이해할 수 있고, 문단을 이해해야만 글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건 순차가 바뀌면 안 돼. 순서가 바뀌면 안 돼.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돼? 하나씩 가르쳐야 돼. 순서대로. 단계별로. 하나씩. 이런 게 기능 중심의 독해 지도가 되죠. 전략 중심은 어때요? 순서가 아무 상관없어요. 먼저 글 전체를 보여줘도 좋고, 필요하다면 문장부터 확인해도 좋고. 이해되나요? 아니면 문단별로 한번 확인한 후에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거꾸로 찾아도 좋고. 전략이라는 거야. 전략의 핵심보다 바로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가능하다. 어떠한 절차와 방법도 가능하다.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극 전략하며 비판적으로 읽고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 태도를 지닌다라고 했습니다. 능동적 읽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능동적 읽기죠? 능동적 읽기란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읽으면 능동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 능동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시키지 않아도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키지 않아도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그럼 이제 스스로 찾아 읽게 되게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도움을 주죠. 어떤 걸 읽어라, 이런 게 읽으면 좋겠다, 또 이런 것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내가 던져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14살이죠. 14살의 아이들이 논어를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4살의 아이들이 만화 논어, 만화로 풀어읽는 어린이 논어, 이거 말고 정통 논어를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읽을 수 있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제가 전에 그 얘기했죠. 미국의 1960년대 그 이전, 그때는 가장 최하층의 그 흑인 노동자들도 철학 서적을 읽었다. 깊이는 니체도 읽고. 근데 지금 미국의 굉장히 대학생들 또 이 철학책을 못 읽는다. 그래서 뭐가 떨어진다고?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걸. 글은 읽어. 해독은 한다고.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는 어떤가? 이거 돌아봐야 돼요.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대학생들 읽고 이렇게 뭐 하는 건 돼. 근데 문해력이란 건 그게 아니야.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런 읽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 쭉 읽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말을 못해. 읽을 수는 있어. 대강은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뭘 말하는지 의도를 못 찾아요. 이게 어떻게 된 현상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 1920년대, 30년대 일제치하의 젊은 우리 20대 우리 청년들, 일본으로 유학도 가고 또 새로운 문물도 교육받고, 그 친구들 어땠습니까? 20대에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쓴다는 게 잘한다 못한다는 아니지만 일본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번역을 하고, 그런 능력이 출중했단 말이야. 어찌해서 근데 더 좋아졌는데, 훨씬 문명화되고 기기도 엄청나게 발달하고 물질도 엄청나게 발달하고 자본도, 책도, 읽을 책도, 인쇄술도 어마어마하게 발달했는데 그때만보다 우리는 더 잘 읽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더 잘 읽는가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당시에 문학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했던 것들은 뭐냐면 서양 책을 번역해서 읽었기 때문이야. 서양의 모더니즘이든 무슨 사실주의든 다 그걸 어찌됐건 독해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 20대 청년들이, 20대야 전부 다 거의 다 그걸 신문에 싣고 문예지를 내고, 그죠?
천재적이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뭔가 좀 이 교육이 뭔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퇴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편 교육 있잖아, 보편. 누구나 비슷한 공장에서 찍어낸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교육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얼마큼 발달해 있는지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교육시켜서 빨리빨리 찍어내야 돼. 이게 우리 근대식 교육 방법이었어요. 우리나라 들어온 100년밖에 안 됐어, 이거. 100년밖에 안 됐다고. 이 교육의 모습이. 우리 마치 이게 무슨 엄청난 오래되고 이게 완전한 옳은 방법이고 우리가 지금 공교육에서 받았던 교육의 가장 이상적인 교육으로 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과거 근대식 교육 이전은 전부 소수 교육이었어요. 소수만 데리고 문답식으로. 근데 지금은 대량으로, 물론 교실의 인원수가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30-40명 학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아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사실은 OMR 카드로 시험 치는 것 이외에는 잘 확인이 안 돼요. 그럼 누수되는 아이들은 끊임없이 누수가 돼. 한 번 그 제자리에 안착을 못한 아이들은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여기서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도 얘는 이미 누수가 돼 있는 상태야, 아이가. 단어의 기본적인 어떤 인지 능력이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특수반에도 못 가. 그런 애들 많습니다, 막 교실에. 특수가 있어요. 특수 아이들. 진단을 해서 특수의 평가를 받는 아이들은 그 반으로 특수반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도 하고 또 필요한 과목들은 주요 과목 빼고 국영수는 수업을 보통 안 들여보냅니다. 미술이나 음악으로 다양한 과목들은 또 하게 만들어. 근데 특수반에 못 들어가는 아이들이 교실에 있어요. 우리가 준특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 또는 경계선보다 조금 더 앞쪽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 그럼 그 친구들의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내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들어요, 잘. 한 번 말해서는. 근데 그 아이를 10번 이해시킬 기회와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과연 학교는 대안을 갖고 있는가?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오고 올라올수록 누수된 애들이 정말 많아요. 지적인 능력은 평범한데 한 번 그때 놓친 거야. 몇 년을. 2, 3년을. 중학교 2, 3년을. 그럼 고등학교 과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수업하죠. 걔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 아이의 수준으로. 근데 그거에 대한 방법이 있느냐? 거의 없어요, 현재. 거의 없어요. 인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다. 전부 이상적인 아이들. 전부 배움의 열의가 가득한 아이들. 수준도 거의 일정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맡게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걸 고민해야 됩니다, 교사들도. 또 대통령도. 단순하게 무슨 돈으로만 접근하거나 무슨 단순히 입시 문제만 해결하려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어디에서 정체되어 있는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것들을 국가와 또 학교 선생님들이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 그렇죠? 자, 하여튼 영역 성취 기준 내용 별것도 아닌데 많은 얘기가 들어있었어 지금 이게 중에.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씩 공부한 다음에 조금 전체적인 내용은 또 그렇게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바로 쭉 넘어가도 돼요. 쭉 넘어가서 12쪽입니다. 우리 12쪽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갈게요. 뭐 어려운 단어가 있는지 내용은 뭐가 있는지 보고 갈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려운 단어는 일단 없었어. 그렇죠? 지식과 경험은 누가 가진 거야? 나 읽는 사람. 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다음에 글의 정보 어디 있어? 글에 있죠. 아주 다 말해주고 있네. 친절하게. 독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스키마나 배경 지식이나 경험. 그 다음에 글에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읽기 맥락을 토대로 내용을 예측하며 그런다. 읽기 맥락이란 뭘까? 읽기 맥락. 이 맥락이란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독서에서의 맥락은 뭘까? 다른 말로 하면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시간적, 공간적. 어떤 공간에서 읽고 있는가?
어떤 시간에서 읽고 있는가? 기본적인 건 이런 거죠. 뭐 목적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목적으로 이 글을 읽는가? 그래서 이제 올해 나온 시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나왔던 독서 기입형 문제, 이따 이제 또 다시 볼 건데요. 한번 관련이 있어요. 글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글의 수준만 낮추고 높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그게 글 요인이야 사실은. 두 번째는 바로 독자가 가지고 있는 저거예요. 지식과 경험. 그게 독자 요인이야. 독자 요인. 독자의 지적 능력. 세 번째가 바로 뭐죠? 시험에 나왔던 거야. 상황 요인이라고 나왔어요. 이따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 다시 할게요. 상황 요인. 근데 이 상황은 매우 광범위해요. 매우 광범위합니다. 시간, 공간뿐만 아니라 그렇죠?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바로 이 아이가 어떻게 양육되어져 왔는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말을 하면 결국은 가정이죠. 집에서 어떻게 이 읽기 능력과 관련해서 이 부분만 따진다면 읽기하고만 관련된다면 관련해서 어떤 지지를 받았을까? 어떤 도움을 받았을까? 이 아이가 억지로 도움을 받았을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부모와 동생과 오빠와 형제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죠? 어떤 그런 문식력 또는 어떤 읽기 능력, 깊이 있는 읽기, 사고력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었을까? 그런 것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또는 집에 읽을 만한 책이 얼마나 있었는가? 맞죠? 우리 집에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라고 자꾸 이상한 머릿속에 그려지지도 않는 어떤 그런 희미끄리무리한 걸로 외우지 말고 나는 어땠지? 우리 집에서 내가 자라올 동안 나는 부모님과의 대화는 어떠했을까? 형제와의 대화는 어떠했을까? 우리 집에 내가 읽을 만한 책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거의 양도 중요하고 양만 중요한 건 아니죠. 질적으로도 얼마나 그런 책이 있었던가 그것을 읽어왔던가 돌아보면 모두 한숨이 나오죠. 괜찮아. 이게 괜찮은 보편적인 거야. 지금 갑자기 그래 우리 집엔 책도 읽을 책이 뭐가 있어. 맨날 영어 원서, 뉴욕타임스 뭐 이런 거 그냥 그래서 난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가 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탄할 거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없어요. 우리가 갑자기 우리 부모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갑자기 우리 엄마 옛날에 좀 책 좀 읽으라고 나한테 해주지 우리 집에 책 좀 도서관처럼 한 10만 권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양과 질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는 대화가 그렇게 없었어?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원망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는 대부분 그래. 비슷해. 그렇죠? 여러분 때보단 내가 더 안 좋았겠지? 나이 차는 얼마 안 나지만 훨씬 더 심각했겠죠. 그렇죠? 훨씬 더 열악하고 훨씬 더 심각하고 그런데도 가능하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나 어찌됐건 독서 능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 내가 지금 그걸 못 갖췄다면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책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한 100만 배 100만까지는 아주 너무하다. 그건 좀 예를 들어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되냐. 한 10배, 100배 그 정도 해야지. 좀 너무해도 이게 신뢰성이 떨어져. 한 10배, 100배는 좋아졌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잘 활용만 잘 한다면 여러분이 엄청 빠르게 집에서 내가 책을 많이 못 읽었었더라도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머리가 깨끗한 게 좋아. 깨끗한 백지가 나아 차라리.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 독서하라는 그것보단 나. 엄마가 맨날 회초리 들고 너 책 읽고 그래서 완전히 책에 그냥 읽지도 않았으면서 억지로 읽으면서 막 토하고 읽고 막 이러면서 해서 그냥 완전히 이거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 거기다 내가 써줄게.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려나가면 돼. 그러면 막 그려내. 막 흡수를 막 해. 그게 더 좋아. 이건 어줍지 않은 제대로 읽은 것도 아니고 아닌데 마음속으로는 흥미가 없어. 싫어. 벌써 태도가 읽으면 괴로워. 막 혼났던 기억. 막 억지로 숙제로 맨날 독서록 쓰고 맨날 독서 일기 써야 했다는 막 이 스트레스. 이게 우리를 또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깨끗한 맑은 영혼. 설사 좀 어렸을 때 그런 괴로움이 있더라도 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새롭게 또 시작하면 되니까. 토대로 내용을 예측하며 읽재요. 여기 하나가 또 들어갔네요. 이렇게 추가. 어떻게 읽냐면 독자,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다 활용해 총동원하라. 두 번째, 글의 정보도 총동원하라. 세 번째, 맥락, 읽는 맥락, 그런 상황들, 시간, 공간,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을 목적, 읽기 목적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읽어라? 글을 예측하며 읽어라,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죠? 뭐 어렵지 않죠? 단 이런 예측은 우리가 항상 예측하기 그러면 뭐만 생각해? 읽기 전만 생각해. 읽기 전에 뭐 제목 보고 예측하고, 소제목 보고 예측하고, 작가를 보고 예측하고, 책의 표지를 보고 예측하고, 책의 디자인, 뭐 이름, 뭐 발행 연도 이런 거 보고 예측하고, 아니면 조금 들어가서 뭐 그림, 사진, 도표 이런 것들을 보고 예측하라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뭐다 제대로 예측하는 건 읽어가면서도 계속 예측하는 거야. 우리는 하고 있어 이미. 우리는 됐죠? 모르는 단어 아니야. 아이들도 이렇게 하도록 시켜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네가 알고 있는 거, 너가 체험한 거를 토대로 읽도록 하고, 또 글에 나타나는 것들을 좀 잘 파악해서 읽도록 하고, 그죠? 그다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시간과 공간, 어떤 상황에서 읽는지를 잘 유념해서 예측해가면서 읽는 연습을 시켜라라는 게 이 성취 기준의 핵심이다.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단어 없고. 자, 능동적인 글 읽기라. 나는 또 나오네요. 능동적이란 말이 여기 없는데 딱 나왔어요. 글을 능동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글의 정보를 단순히 수용하기보다는 내용을 예측하면서, 그래서 능동적 읽기란 스스로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읽는다? 주체적으로 읽는 거를 우리가 보통 능동적 읽기라 하죠.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유롭게, 그다음에 주체적으로. 무엇을 예측하냐? 결말도 예측하고, 구조도 예측하고, 필자의 주장도 예측하고, 필자의 의도도 예측하고, 필자가 사용할 논거, 그리사 비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못 찾아내면 우리 시험은 실패야. 이걸 찾아내야 돼. 이걸 말로 바꾸면 작가의 의도, 표현 의도, 아니면 일반 글의 우리 화독작의 어떤 말하는 사람의 의도, 맞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시험 높은 점수를 얻기가 어렵다. 다 나와 있어.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지도할 거야? 예측에 사용되는 것은 뭐냐? 독자 자신의 배경 지식과 경험. 또 반복이야, 반복. 여기서 조금 더 길게, 맞죠? 글에 나타난 정보, 읽기의 맥락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지도해 주는 것. 그다음에 능동적인 태도, 그리고 나중에는 너 혼자 주체적으로 스스로 즐겨 찾아 읽도록 해주는 거. 참 이해되죠? 뭐 어려운 내용 합니다. 들어가 보세요. 내용에 들어가면 가로만 쭉 채우면 여기도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자, 가로 쭉 채우면서 갈게요. 자, 예측하며 읽기 방법 위에 있는 내용 갑니다. 동그라미 1번. 뭘 활성화하냐?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 준다. 배경 지식을 활성화. 배경 지식.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글의 정보를 이용하라. 글의 정보를 이용하라. 우리가 제일 시험 볼 때 안 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과거에. 뭐다? 알고 있는 걸로 문제를 풀려고 했다는 거. 뭘 안 했다? 글에 있는, 문제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줄을 몰랐다. 근데 이제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 말했죠? 바로 글에 있는 정보를 활용한다. 바로 글의 제목, 글의 소제목. 위에 칸 글의 제목, 밑에 글의 소제목. 제목, 소제목, 사파, 도표, 표지. 이런 것들은 보통 읽기 전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측하며 읽기 다시 왼쪽 위 제목, 왼쪽 아래 사파, 사진, 오른쪽 위 소제목, 오른쪽 아래 도표. 별거 없어요. 별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측하며 읽기 왼쪽 위 제목, 왼쪽 아래 사파, 사진, 오른쪽 위 소제목, 오른쪽 아래 도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측하기 하고 있어요. 자, 2번 예측하기의 개념과 중요성.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미리 예측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 그죠? 뭐 자꾸 궁금해하는 거니까 이럴 거야. 이 그림이 이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예측해 보라는 겁니다. 3번 예측하기의 특성. 가로만 채웁니다. 첫째, 동기 강화. 동기. 읽으려는 동기를 강화시킨다. 동기, 능동적. 이렇게 하면 돼요. 칸이 4개죠. 첫째, 동기, 능동적. 동기를 강화시킨다. 두 번째, 예측하기는 과정 중심.
읽기 교육에 가장 근접한 것이다. 예측하기 전략은 과정 중심 읽기 교육에 가장 근접한 전략이다. 두 번째 네모칸 추측. 예측하기는 멈추고 책에 있는 내용을 추측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수정, 보완, 반성, 점검. 그 네 칸이 남아있죠. 수정, 보완, 반성, 점검. 셋째, 학생이 주체가 됩니다. 예측하기는 학생이 주체가 된다. 밑에도 학생이 주체예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예측하기는 동기를 강화시키고 이렇게 과정 중심 읽기 교육이 가장 중심 되는 부분이고 학생이 주체가 되는 그런 읽기구나라고 이해하세요. 안 외워도 돼. 외우지는 마. 무슨 예측하기에 의의를 서술하시오 이렇게는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거가 있다라고 이해만 했어요. 자, 네 번째, 우리가 아까 여기서 그 지식과 경험이 바로 배경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즉 이게 바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뭐냐? 그걸 한번 5가지니까 찾아볼게요. 배경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연상하기가 있다. 연상하기. 잠재되어 있던 배경 지식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야. 연상시키는 거. 머릿속에서 뭔가 자꾸 꺼내게 만드는 거죠. 연상하기. 두 번째, 예측하기와 비슷한데요. 예상하기. 비슷한 거야. 같은 말이야. 예상하기. 예상하기. 세 번째, 배경 지식에 불러일으키려면 미리 보기. 미리 보기. 미리 뭔가 책에 어떤 걸 보게 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뭐가 이렇게 불러 나오잖아, 자꾸. 활성화라는 게 뭐야? 안에 내재해 있던 배경 지식이 어떤 게 쓰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어떤 경험과 나의 경험과 지식들이 어떤 게 쓰일지 모르니까 미리 이렇게 훑어봄으로써 이런 게 쓰이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불러 일으켜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요거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또 나와요. KWL. 요거는 이제 2차 논술 시험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KWL. 요 K가 know. 나중에 할 거야, 더. 알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know. W는 뭐예요, W? W는 what to know. 알고 싶은 것. 뭘 알고 싶냐 이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 요거는 알고 싶은 것. 이건 뭐죠? learned. 알게 된 것이죠. 요건 나중에 좀 이것도 하나의 읽기의 방법 할 때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이 질문하기. 질문하기. 자꾸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이긴 해요. 제목을 왜 이렇게 붙였지? 이 사람 왜 아직도 살아있나?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꼭, 미안해요. 언제 돌아가셨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을 던져. 그렇지 뭐. 처음에 20년을 살았네. 힘들었겠네. 이게 아니고 자꾸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진짜 사랑한다면 궁금하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름도 몰라. 10년을 만나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이름도 몰라. 사는데도 몰라.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몰라.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뭘 좋아해? 너 이름은 뭐야?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는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런 가수가 노래도 옛날에 불렀나요? 전통가요인가요, 그거? 아니죠. 미안합니다. 현아 팬들한테.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예측하면 읽기의 효과와 유의점. 일단 거기 가로도 채울게요. 예측하면 읽기. 일단 배경 지식과 경험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가로. 배경 지식 점 경험. 배경 지식 점 경험. 옆에 읽어보면 되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그렇죠?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 글의 장치. 글의 장치.
그러니까 글의 장치라는 건 뭐냐면 뭐 처음, 중간, 끝이라든가 또는 문단의 배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측하면 읽음으로써 글을 더 분명하고 윤곽이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무조건 읽기보다는 확실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글의 흐름. 글의 흐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어떤 문단의 배열 구조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예측함에 읽다 보면 글이 어떻게 흘러갈지,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주인공이 어렵겠구나, 뭐 누가 다쳤겠구나, 뭐 이런 이렇게 연결해서, 흐름이라는 건 단절된 의미 파악이 아니라 이렇게 고리가 결합된, 그죠? 그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유의점,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다. 흥미. 그런데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이것도 되게 위험한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야, 이거. 예측을 한다는 건 흥미도 유발하지만 선입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버린다? 눈이 딱 가려버려. 그럼 그 다음부터 안 보여요. 이런 경우가 정말 정말 많아. 우리 여러분들 그걸 빨리 느껴야 돼. 일상생활에서 느껴야 돼. 오늘도 내가 오늘 느낀 거예요. 이렇게 오늘 밑에 저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 뭐 이제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12시부터 뭐 취임식을 한다고 하길래 좀 휴대폰으로 좀 이렇게 보려고, 데이터가 아까워가지고 이걸 꽂아갖고 보려고, DMB로 보려고. 그래갖고 이제 배터리가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배터리를 연결했어요. 이렇게 전선이죠, 그거? 뭐라 그래, 그거. 하여튼 코드에 연결하고, 그리고 켰어, DMB를. 근데 이렇게 안 나와. 그러면, 여기는 서울이지. 여기는 서울 특별시니까 채널이 다를 거야. 채널 검색을 했어요. 난 시골에 사니까, 이제 인천 시골에 사니까, 특별시에 왔으니까 이제 채널이 다를 거야 하고, 채널을 검색하는데 안 돼! 안 나와! 0이야! 없어, 채널이! 고장났나? 흔들어보고. 들어보고. 뭐지? 왜 안 나와? 이거 DMB 틀었는데 왜 안 나와? 선 연결했잖아. 왜 안 나와? 금세 뭘 까먹은 거야. 뭘 까먹었어요? 이어폰을 껴야 나오지. 여러분 건 안 껴도 나오나요? DMB는 데이터 안 쓰고, DMB는 이어폰 이게 안테나가 없어서. 여러분 안테나가 있나요? 어느 나라, 다른 나라에 사나 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순간적인데, 나 다 꼈고, 나 할 거 다 했는데, 왜 안 나와? 나오던 게. 끼면 안 보여. 인식이 안 돼. 그러니까 고장났나? 뭐, 여기가 지금, 여기 학원이 지금 새로 뭘 시설을 했나? 이런 식으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엉뚱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금방 오류를 찾아냈지만,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 선입견이나 오류를 가지고 문제를 본다면, 이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벗겨내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배경 지식을 쓰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는. 오로지 글하고만 만나라. 여러분이 처음 어떤 걸 할 때, 공부할 때도, 제시문과 발문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만 일단 읽어내라는 거야. 읽으면서 필요하다면 이제 쓰는. 왜냐하면 한번 선입견에 딱 눈에 고정관념이 딱 씌이면 순간 안 보여. 안 읽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꼭 그래서만, 공부하는 데에서만 느끼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 생활을 하는 데에서 그것들을 자꾸 느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맞아. 나는 분명히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특히 이런 경우 많잖아요. 특히 여러분 아무리 엄지족, 아무리 이거 자판 자투두여도, 이거로 이제 예를 들어 뭐라 그러죠? 메시지를 작성한다든가 손으로, 그럼 분명히 나는 기억에서 국을 쳤고, 미음에서 국민을 쳤어, 분명히. 근데 나오는 글씨는 어때요? 아니면 구밍 이렇게 된 경우 있어, 없어? 있잖아. 난 분명히 잘했다고 했는데. 맞잖아. 내 의식은 분명히 잘했다고 했지만 오류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데서 배우라는 얘기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실수할 수 있구나, 잘못 볼 수 있구나, 눈이 가리면 틀릴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자꾸 이게 머리 활성화를 시켜야 돼. 배경식 활성화. 알겠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계속 이제 별거 없어. 반복적인 것만 채우고 넘어갈게요. 자, 6번. 예측하며 읽기 상위 개념 능동적인 독서 해놓고 가로 능동적인 독서 채우세요. 점 능동적인 독서. 뜻이 있지 거기. 아까 능동적이 뭐야 했죠? 스스로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읽는 것. 그것도 주체적으로 읽는 거죠. 넘어갑니다. 7번. 접속 관계를 통해서도 예측할 수 있다. 그냥 예를 하나 들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나오면 읽기 전에도 앞에 있는 거에 반응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그럼 뭔가 조금 더 부과되겠구나. 그러므로 무슨 결과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조금 염두를 해두면 조금 더 빠르게 읽을 수 있게 된다. 근데 그러나 이거는 요걸 외운다고 빨리 읽게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읽어봐야 돼. 많이 읽으면요 스스로 터득이 돼. 스스로.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는 거. 8번째, 읽기의 과정이란 말 많이 나와요. 읽기의 과정. 읽기의 과정. 쓰기의 과정 우리 했죠. 쓰기의 과정은. 장문의 과정은 했어요. 계획도 해야 되고 그거 떠올려야 돼 항상. 계획하고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고 표현하고 고쳐쓰고. 그럼 읽기의 과정은 그러면 뭐가 딱 떠올라야 되죠? 읽기의 과정 그러면 물론 많지만 읽기 전, 중, 후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거 떠올려야 돼요. 읽기 과정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가장 일반화시키면 읽기 전, 중, 후가 된다. 바로 그거야. 그렇게 쓰면 돼요. 맨 위에 전,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읽기 전, 중, 후. 자, 가로만 채울게요. 읽기 전에 뭐하냐? 안 외워도 돼. 그냥 가로만 채우가 목적 생각해야지. 읽기 전에. 난 이걸 왜 읽지? 시험 때문에 읽을까? 심심풀이로 읽을까? 감동을 받으려고 읽을까? 글을 읽는 목적 확인하기. 2번째,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떠올려라. 경험과 배경. 반복이야. 계속 지금 반복. 경험과 배경 지식을 떠올리며 글의 내용을 예측하라.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떠올리며 글의 내용을 예측하라. 3번째, 질문을 만들어라. 질문을 만들어라. 읽는 중에는 뭐 해야 되냐면 내 말로 바꿔라. 되게 힘들어 이거. 내 말로 바꾸어라. 정말 힘든 작업입니다 이거. 내 말로 바꾸어라. 2번째, 머릿속에 그리며 읽어라. 그려라. 그리며 읽어라. 그리며 읽어라. 그 다음에 확인하라. 예측한 내용 확인하라. 지금 예측하기 과정에서. 그 다음에 4번째, 답을 찾으며 읽어라. 뻔한 말이야. 답을 찾으며 읽기.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답을 찾으며 읽기. 그 다음에 추론하며 읽기. 밑에 공감, 비판하며 읽기. 뭐 다 나왔네 뭐. 읽기 후 활동, 요약하기. 간단하게 요약하기. 근데 분명히 말할게요. 이따 요약하기가 있는데 단원이 요약하기는 정리가 안 되면 요약하기 힘들어요. 정리가 먼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정리라는 걸 어떻게 한다? 그래서 알려준 대로 문단별로 이게 정리야. 정리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문단별로 핵심 내용을 찾고 내용을 정리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다 된 사람은 이게 다 되면 한 문단을 한마디로도 얘기할 수 있고요.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요약이야. 근데 요약은 반드시 문단별로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요약이야. 이해되죠? 연습을 꼭 그래서 문단별로 나누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눈으로 돼. 눈으로 문단이 정리가 돼. 그래놓고 딱 덮으면 이건 이런 말이야. 이런 게 문해력이라고. 자, 됐죠? 다음 요약하고 주제 파악하고. 2번째, 주제 파악하기. 3번째, 내용 활용 방안 생각하기. 마지막, 실천 방안 생각하기. 자, 9번이 또 반복인데 이번에는 오른쪽엔 가로가 없으니까 왼쪽만 더 할게요. 읽기 전, 중, 후에 똑같아요. 읽기 전, 중, 후. 읽기 전, 중, 후. 좀 비슷한 거를 조금 다른 말로 계속 변주해가면서 반복하고 있어요. 읽기 전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읽는 중에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고, 읽은 후에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지. 정말 다양하게 변주를 시키고 있다. 그렇게만 하면 돼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0번으로 갑니다. 읽기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 아주 한데.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학습자는 읽기에 의욕이 없으면 안 돼요. 그쵸? 억지로는 안 돼. 하고 싶어야 돼. 읽고 싶어. 시를 읽고 싶어. 소설을 읽고 싶어. 비문학 지문을 읽고 싶어. 의욕. 그럼 누가 그걸 불러일으켜줘야 돼? 스스로도 해야 되지만 안 된다면 선생님이 그걸 불러일으켜줘야 돼. 근데 대체로 학교에서는 모두 그걸 다 꺾죠. 의욕을. 하기 싫어하게 만들고. 이게 현재 많은 모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의욕. 그 다음에 몰두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죠. 몰입하는 거야, 몰입. 머리를 집어넣으라고. 푹 빠지라고. 그래서 이런 거죠. 푹 빠져보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헛소리를 짓거린 게 아니라 정말 한번 뭐 문학의 세계든 우리 뭐 읽기 여기 분석이든 한번 푹 그 속에 한번 온몸을 한번 담가봐라. 지금 하고 있죠. 계속 여러분들 좀 더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읽는지.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왜? 다들 고무되어야 하고 왜 읽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왜 읽는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읽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말이 요 3-4줄에 다 나왔어요. 첫 번째, 의욕을 가지고 몰두해야 한다. 그러니 억지로 3시간 글을 읽는 친구와 나는 정말 몰두해서 1-2시간을 읽은 친구와 시간은 이 친구가 많이 읽었지만 내가 더 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잘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 내가 정말 억지로 읽고 있는지, 마지못해 하고 있는지. 마지못해 하는 사람은 왜 뭘 깨닫지 못한 거냐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얼만큼 도움을 줄지가 안 보이기 때문이야. 내가 정말 의욕을 갖고 친구들은 내가 성장할 거라는 걸 믿는 거죠. 믿고 이것이 반드시 나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믿는 친구들은 의욕을 가지고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또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겠죠. 됐습니다. 11번 바로 이 전략이 뭐냐? 상위인지 전략이라고 했죠. 상위인지도 전략입니다.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지? 2016년도인가요? 시험에 나왔어요. 상위인지가 전략입니까? 전략입니다. 상위인지도. 그죠? 자, 가로 채울 거 없어요. 다 상위인지야. 굳이 막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인지를 관찰하는 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거. 심지어는 내 감정도 관찰하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 마지막 수업에서 관련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상위인지와 내 감정을 관찰하는 건 다른가?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그러면 보통 어떻다고 그랬어요? 내가 화만 얘기했지만 화, 미움, 부끄러움, 서러움, 슬픔, 그리움, 아픔 다 인간의 모든 감정을 전부 들여다보라고 그랬어요. 맞죠? 들여다봐야 돼. 그래야 객관화돼. 그럼 상대편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화가 날까? 나는 왜 화가 나지? 나는 왜 미운 마음이 들까? 난 왜 슬프지? 나 왜 괴롭지? 나 왜 섭섭하지? 날 섭섭하게 해! 이렇게 되잖아 보통 우리가. 네가 감히 나를 섭섭하게 해! 이렇게 널 복수하고 말 테다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저 사람의 말에 난 왜 섭섭한 감정을 느낄까? 근데 이게 진리가 아니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 주고 섭섭한 말 해봐. 괜찮아 그래도 한 3번쯤 해도 돼. 근데 그냥 섭섭한 말을 하면 안 돼. 그럼 정말 섭섭한 말이 문제야? 아닐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나는 도저히 그런 일은 도저히 나는 묵과할 수 없어. 나는 이럴 땐 정말 화가 나. 난 언제나 화가 나. 그러나 언제나 화가 나는 거 거짓말이야 그거. 맞죠? 아빠한테 용돈 500만 원 받았어. 그러고 나와서 누가 내 발을 밟았어. 그럼 어때? 괜찮다고. 오른쪽 발도 내민다니까. 근데 욕만 더럽게 먹고 나왔어. 그럼 어때요? 밟으면 확 이렇게 되죠. 그럼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우리가 많이 속고 있다고, 내 감정에. 분명히 내 감정을 그렇게 볼 줄 모르는 친구들은 아이들을 만나면 안 돼, 사실은. 무서운 거야. 근데 아이들의 감정을 어떻게 읽어줄 거야? 어떻게 성장시킬 거냐고. 나는 내 감정을 주체를 못하고 내가 괴로움 속에 괴롭긴 하니까 모두 괴로워. 그 괴로움의 감정을 내가 지켜볼 줄 모르는데 바라볼 줄을 모른다는 거야. 그걸 뭐라 한다? 우리가 이건 초감정이라 합시다. 초감정이가 좀 이상하네요.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초감정 아닙니까? 내 인지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초인지처럼. 그래서 내 초감정 해야 돼. 초감정. 나중에 합시다. 또 지쳐. 넘어갑니다. 16쪽 또 반복이야. 또 반복. 지쳤어. 또 반복. 읽기 서 방법. 읽기 전, 읽는 과정, 읽은 후, 읽기 전, 중, 후야 또. 계속 반복이죠.
계속 읽기 전, 중, 후. 비슷하지만 가로채울게요. 첫 번째, 글의 내용을 개관해본다. 읽기 전에. 개관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힌트를 한번 줄게요. 우리가 이제 비문학 쪽에서는 그런 게 많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 중에는 문학 같은 경우는 어때? 소설을 읽어야 돼. 이제쯤 얘가 얘기합니다. 이제쯤. 소설을, 긴 소설을 읽어야 될 때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그냥 아예 무대뽀로 처음부터. 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때에 따라 달라요. 그렇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 나 이 작품 몰라. 이름만 알아. 근데 언젠가 한번 읽고 싶었어. 근데 다른 거는 듣기 싫어.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가 듣기 싫어. 무조건 나는 이 작품하고 처음 만날래. 이럴 수도 있어요. 맞죠? 자기 목적의 어떤 방법에 따라. 근데 어떤 경우 이럴 수 있어요. 길잖아. 이게 아무리 그래도 뭐 10장짜리도 있고 20장짜리도 있고.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 소개되어 있는 걸 먼저 읽고 읽어도 돼요. 이제는 된다고. 지금 말하고 지랄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때 말해주지. 1월달에 말해줬으면 고생 안 하겠냐. 왜냐하면 그때는 뭐에 물들어 있었냐 하면 그때는 자습서를 읽어야 한다는 거에 물들어 있거든. 이 말을 못하는 거야. 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작품하고만 만나라.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여러분 한두 표씩은 읽고 분석도 해보고 했던 경험이 있다고 전제할게요. 그럼 이제는 봐봐. 이제 앞으로 고전문학 공부해야 돼 우리가. 그러면 현대소설이 가장 그래도 난적이 뭐냐 하면 길기 때문에 절대 시간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냐? 미리 이 작품에 대해서 소개된 거를 쫙 한번 읽고 어떤 인물이 나오고 어떤 인물은 미리 배경을 좀 쫙 읽고 이 작품은 이렇게 해서 나왔고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고 사건 이런 일들이 이렇게 미리 한번 쫙 본 다음에 작품을 읽으면 이제 빨라지는 거 훨씬 더 빨라집니다. 예전에 그냥 무조건 작품만 펼쳐놓고 맨 땅에 헤딩하는 그 시간보다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요런 건 요령이야. 단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예 그 작품 분석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따르면 위험이 따라요. 그래서 꼭 순서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좀 분석해보는 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좀 이제 돼간다 싶으면 미리 그 작품에 대한 정보를 미리 다 좀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모두 안 하고, 소설을 내가 한 3편 정도를 이번 달에 4편 정도, 일주일에 하나씩 할 거야. 그 중에 2개는 정보를 미리 얻고 하고, 2개는 또 생짜로 해보고. 시도. 일주일에 예를 들면 한두 편씩 한다. 그러면 그 중에 반은 미리 좀 시에 대해서 한번 해설에 대해서 쭉 한번 이해를 하고 분석할 수도 있고. 나머지 한 반 정도는 또 좀 낯설게 본 다음에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게 자유자재라는 게 이게 능동적이라는 건 그런 거야. 주체적으로 이제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분량을 고전 시가 하면서도 시도 조금 더 할 수 있고 소설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야 이게. 아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전 시가에는 고전 시가만 집중해야죠. 그런데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해서 또 분석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자, 처음에 읽기 전에는 글의 내용 개관하고 두 번째 어휘, 그다음에 개념 이런 걸 미리 알려주는 거야 선생님이. 미리 두 번째 네모칸에 밑에 네모칸 새롭거나 또는 어려운 어휘 개념을 미리 가르쳐준다. 아이들이 배우기 전에 읽기 전에 미리 요런 단어들을 좀 이해해도 그다음에 요 내용은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해줘.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잖아. 왜 우리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내가 먼저 설명해 준 거 어때요? 막 들을 때는 막 신나게 듣죠. 다 할 것 같아. 저거 내가 못하냐? 집에 가면 어때? 한 글자도 못 쓴. 처음에는 써지질 않는다 이게. 기억도 안 난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예 생짜로 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래도 바탕 이거 마찬가지야. 미리 좀 알려주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는 거. 세 번째 거기 가로 채울게요. 어휘 배경지식 스키마. 어휘, 배경지식 스키마. 어휘, 배경지식 스키마. 즉, 아이들이 배경지식을 못 갖췄을 때에는 미리 알려줘서 그걸 좀 갖출 수 있도록. 그거는 말로 알려줄 수도 있고요. 보조 자료를 주어서 아이들에게 미리 읽도록 시킬 수도 있어요. 본 몇 장짜리 글을 읽게 하기 위해서 짧은 요런 배경지식 같은 것들을 미리 나눠주고 이해시킬 수도 있다. 세 번째 칸, 읽기의 목적과 계획 세우기. 읽기 목적과 계획. 여기 SQ3R이 나와 있는데 뒤에 자세하게 있으니까 그때 할게요. 하여튼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SQ3R. 벌써 몇십 년째 우리 교육과정 속에 들어있는 SQ3R.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2번 읽는 과정에서의 활동. 가로 채웁니다. 내용의 요지 만들기. 내용의 요지를 가로도 요지예요. 요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수업할 때 빵꾸 뚫으라는 얘기야.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데요. 좀 이렇게 낮을수록 괜찮아. 학년이 낮을수록 그 중학교잖아 이게. 가로 넣기. 주요 단어라든가 주요 인물, 뭐 인물의 행동, 성격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아이들이 글을 읽은 다음에 또는 읽으면서 그 내용을 채우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다. 두 번째, 메모 하도록 하는 거죠. 메모. 뻔하죠. 뭐 가로도 메모예요. 그 안에 있는 가로도 메모. 세 번째, 질문 만들기. 질문 만들기. 가로도 질문. 그 다음에 개인적인 반응 적기. 또 가로도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꼭 여러분들 뭐 정리하고 공부하고 뭐 분석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두 마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게 바로 여러분 개인이 느낀 반응. 이해돼요? 나는 꼭 글의 내용, 읽은 내용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위에 정리가 됐으니까 그 밑에는 난 이걸 읽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닫게 된 거. 몰랐는데 알게 된 거. 또는 좀 한번 생각해 보게.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카페에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많은 증언들이, 간증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신화 소설을 읽으면서 저를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삶을 한번 좀 넓게 보게 되었어. 이런 위대한 말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에 나는 감동받아. 이게 진짜니까. 이게 읽는, 분석하는 목적이 궁극적인 이유예요. 이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바로 아이들에게 그걸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고, 또 조금 아직 부끄러워서 이렇게 못 올리는 친구들은 계속 부끄러워하지만 올리세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는 못해. 부끄러워는 계속 하면서 글을 올려라. 올려서 좀 하길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읽기의 과정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요거 설명하고 뒤에 좀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쉬세요.